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온라인 입시 설명회 EBS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법이라는 건데요. 내신 성적? 저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입시입니다. 입시. 일반 과목, 학과 과목이 아니고 우리 입시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인데, 이 성취도만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는 이 9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개 대학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귀를 쫑긋 여시고 눈을 화면을 응시하시면서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결국 이제 교과, 과목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과목에서 성적이 어떻고,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석차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이제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편한데, 물론 수능 안 보는 과목도 있지만 수능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좀 뭔가 교과 융합형이라든가 또는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제 교과별 약간에 대한 심화 학습들, 또는 이제 실생활에 좀 체험적으로 좀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과목들, 이런 것들을 각 교과별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죠. 뭐 국어의 고전 읽기라든가, 뭐 윤리의 고전과 윤리라든가, 사회의 사회문제 탐구, 뭐 또는 이제 뭐 여행질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과목들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투 과목, 과학 투 과목, 물리학 투, 그다음에 지구과학 투, 뭐 화학 투, 생명과학 투, 이렇게 투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원래는 수능 출제가 아닌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그런 과목들이었는데, 이 과목들 중에 몇 개만은 예외로 수능에 출제가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수학의 기하와 바로 과학의 투 과목들은 수능 출제가 가능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진다라는 정도의 우리가 생각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결국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 내신의 표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성취도 A, B, C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9등급제 등급으로, 석차 등급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석차 등급의 이제 표기 기준은 전체 학생들 중에 몇 % 안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100명의 전교생이 있을 때 그 가운데 4명은 1등급 14%, 11명은 2등급, 23명은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표기가 될 때는 원점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슬래시 평균점, 그리고 가로 열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가 나오긴 나옵니다. 대입에 활용되진 않지만 A부터 B, C, D, E까지 성취도가 나오고, 가로하고 수강자 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급, 이런 식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표기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다르게 몇 가지가 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수는 나오고요. 평균점도 나옵니다. 하지만 편차는 제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는 이제 A, B, C로 해서 성취도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성취도 옆에 수강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대에서 A, B, C 하고 뒤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하고 있는 화면에서 본다면 A가 43.3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수강자 수 중에서 43.3%가 A의 A 성취도를 받았다. 또는 또 B는 21.6이면 전체 수강자 중에 B는 21.6%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ABC 기준은 뭐냐? 절대평가예요. 이 절대평가는 선생님들이 제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과목은 몇 점까지는 A를 줄 거야. 몇 점까지는 B를 줄 거야. 몇 점까지는 C를 줄 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리 공지한 기준 점수가 있고 그 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해당되는 등급을 성취도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이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 내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일단 크게 내신 성적이 활용되는 것은 그 수시와 정시에서 이제 골고루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내신 성적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점수화돼서 정량 평가돼서 활용되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논술과 정시에는 석차 등급이나 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나왔던 그 성취도를 대학 자체 환산점으로 활용해서 고스란히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선택 과목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진로 선택 과목의 A를 일반 선택 과목의 1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일반 선택 과목의 1등급은 아까 몇 %까지였습니까? 전교생 중에 4%까지만 1등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의 A는 아까 40%가 나올 수도 있고 30%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90%가 A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100%도 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와 1등급을 동일시하는 것은 1등급 받은 학생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하고 1등급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반영해야 되는가가 대학의 관심사가 되고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학들은 반영하지 말자 이런 대학도 제법 있어요. 예체능 과목들은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근데 예체능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 B나 C가 많을 경우에 예체능 과목이라도 B나 C가 많을 경우에는 좀 감점하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내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와 논술과 정시에서는 이제 석차 등급을 활용한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을 자체 환산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정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 정량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1등급이 떨어지고 2등급이 붙고 어떤 학교는 또 3등급이 합격하고 1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내신 성적을 등급으로 반영하지 않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좋은 세팅 만들기.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원점수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종합 의견과 성적과 특기사항을 같이 본다거나 하면서 정성평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이 성취도 평가가 그렇게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그 교과세 특 부분과 그리고 원점수가 몇 점 정도인가 하는 이제 그런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이제 올해 입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교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입에 구체적으로 정량 평가하는 대학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학생이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개수에 제한을 두는 대학도 있고요. 또 반영하는 방식도 성취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대학 자체 환산점 또는 등급으로 전환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일부 대학은 이제 성취 비율을 활용해서 대학 입시에 이제 활용하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성취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좀 독특하고 중요하죠. 그럼 먼저 가장 독특한 고려대학교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으면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근소한 내신 성적 차이로 합불이 갈릴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는 A, B, C 성취도를 있는 그대로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환산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체 환산식을 공개했습니다. 자체 환산되는 식을 보면은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A, B, C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그 다음에 이 성취도별 그 숫자, 뭐 A의 몇 퍼센트가 A를 받았고 몇 퍼센트가 B를 받았고 하는 그 비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2가지 이야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를 받은 학생은 먼저 무조건 1등급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A는 1등급은 기본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긴 받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A는 1등급 더하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A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 예시로 나온 것을 보시면요. 예시에는 지금 A가 3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32.4 그러니까 0.3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 화학 2 과목은 지금 A를 받았죠.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 방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1.324 등급 이렇게 되겠네요. 1.32 등급.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B가 조금 복잡한데요. B는 일단 2등급을 주는 게 아니고 A부터 B까지의 A의 누적 비율, A의 그 비율을 이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을 별도로 줘요. 그래서 표가 아래쪽에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면은 1%부터 4%까지 A가 있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4에서부터 11%가 석차 등급의 비율이면 2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A가 32.4%니까 표에 의하면 4등급에 있네요. 23.1%에서 40%까지 A가 차지했을 때 4등급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B 성적이 나왔다면 4등급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겠네요. 4등급을 주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나와요. A가 1 플러스 성취 비율인 것처럼 또 플러스가 나오는데 뭔가 보니까 플러스가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그러니까 A와 B의 합친 숫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A가 32.4%고 B가 30.9%니까 대략 63%가 좀 되겠네요. 그러면 B는 4등급 더하기 0.63을 더해야 되니까 결국엔 B를 받았으면은 4.6등급이 된다. 4.63등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1.32등급, 기하는 4.63등급이 되는 거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럼 어떤 학생들이 불리할까요? A가 너무 많은 학교. 그러니까 A가 90%가 되면은 1등급 받았는데 환산 점수는 1.9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등급 받았는데 A등급 받았지만 1.939등급이 되는 거고 A가 20%밖에 안 되는 학교는 1.2등급이 되니까 거기서 0.7등급 차이가 벌어지게끔 만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A가 너무 부풀려지지 않게 A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 바로 고려대학교의 특징이고 아마 올해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 중에서 가장 좀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좀 재밌는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떨까요? 연세대학교는 되게 평범합니다. 연세대학교는
ABC 기준으로 A를 받은 성취도 A는 그냥 20점을 주고 B는 15점, C는 10점 아주 매우 쿨하게 점수를 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80%가 반영이 되고요. 진로 과목은 이제 20%가 반영이 되면서 최고점이 이제 20점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연세대학은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A와 B의 차이를 좀 크게 두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좀 다른데요. 세종대학교는 원점수를 반영합니다. A, B, C 성취도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요. 원점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90점이면 1등급을 주고 80점이면 2등급, 70점이면 3등급 이렇게 주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세종대학교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 그 가산점은 그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의 성취도가 뭐 A가 3개다 그러면 A가 되겠죠. 그것을 3으로 나눠 가지고 점수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성취도 A를 받았을 경우에 5점을 주고 B는 3점, C는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과목의 어떤 평가를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내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신과 수능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수능이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이 수능이 잘 나올 확률이 높았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수능이 높은 학생을 역추적해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좋은 경우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신과 수능은 별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신은 등급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성적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 성적을 위해서 교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각 교과별로 가르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오는 이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혔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텔레비전입니까? 라디오입니까? 신문입니까? 인터넷입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뭐예요? 교과서에서 또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업 중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가 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이 없었다면은 어찌 김유신 장군을 알고 이순신 장군을 알겠으며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이 없었다면은 힘의 원리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만을 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신 교과 전형이 있는데 내신만 좋으면 봉사활동 뭐 부실해도 되고 뭐 독서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 생활보다는 또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보다는 내신 성적 등급만 좋으면 되는 거다라고 아주 철석처럼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2023년 입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는 많은 대학들이 그 내신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서 20-30%는 서류 평가나 또는 교과 평가 이제 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정성 평가 요소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학들이 내신을 단순한 내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신이 나오는 그 과정들까지 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올해도 동국대와 성균관대는 서류평가와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내신은 등급만 좋아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신이란 결국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넓히는 것이고 그 넓혀진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수능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신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내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면 괜찮다, 좋다, 예, 이 정도입니다. 매우 좋다 아니고 좋다. 예. 그런데 B를 받으면 조금 손해가 가는 대학들이 있다. C를 받으면 큰일 난다. 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또 기말고사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최소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